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태린수루님 안녕하세요. 우선 흔쾌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린이 유치원 1에서 5기 담임으로 함께했던 7년째 돈덕질 중인 강태린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열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며 아는 걸 나누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필수적이기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태린쌤의 부자 언니 카페 가입 동기가 궁금합니다. 재테크를 해야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나 부자가 되어야겠다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사회 초년생 시절 월급을 타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긁고 다녔어요. 그땐 통장에서 인출하는 것과 카드 현금 서비스 차이도 모르고 그냥 카드에서 돈을 빼서 쓸 때도 있었죠. 정산을 안 하니 수수료 따위는 전혀 모르고 할부는 필수. 내년에 태린이가 갚겠지라는 마음으로 24개월, 36개월 마음 편히 쓰고 다녔어요. 6개월을 넘게 일해도 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죠. 그때부터 슬슬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잘 몰라서 저질러 놓은 카드 할부만 수습해 가면서 덜 쓰고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5년 소나기 영상을 보고 나도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의 불씨가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카페에 가입을 하고 상담 신청도 하고 그렇게 고객으로 처음 수진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난 정말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왜 돈을 벌고 싶은지, 모으고 싶은지에 대해 처음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태린쌤의 재린이 시절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또 마음이 흔들리거나 소비 충동이 들 때 다스리는 수루님만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즉, 수루님의 스트레스 손잡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강하고 제대로 정리를 못할 것 같아서 시작도 망설여졌었어요. 사실 그땐 왜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지 정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도 했고요.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저건 저래서 못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물건들에게 내 공간을 다 내주겠구나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정리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빌려 읽었어요. 한 10권 넘어가니까 일단 시작하고 보자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리가 시작되니까 소비 충동이 들더라도 하나를 데려오면 하나를 내보내야지 하는 생각에 멈출 수 있게 되었어요. 남들은 명품 가방, 신발에 욕심을 낸다지만 전 전생이 문방구 사장님이었나 봐요. 가지고 있던 필기구만 사과 박스로 한 박스 이상 나왔으니까 다른 건 뭐. 사실 지금도 필기구는 매번 정리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요즘 필기구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짠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너무 다른 사람들을 못 챙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계획한 소비는 이 정도인데 이런 사이에서 갈등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2, 3년 정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나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짠태기가 크게 온 적은 없어요. 크게 사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생기면 더 벌어서 메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드맵은 유지하고 싶고 휴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휴직하기 2년 정도 전부터 주말에 출근을 해서 추가 수입을 올리기도 했고, 여행이 가고 싶을 때는 여행 대신에 그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 발표를 잡아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었어요. 덕분에 로드맵에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손잡이는 저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생각이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좋은 기운을 불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자고 잘 먹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손목에 고무줄을 하나 차고 살짝 당깁니다. 곱씹는다고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 여기까지만 생각하자 하고 생각을 멈춘 뒤에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요. 멍 때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컬러링북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도 해요. 또 남편과 밤 산책을 하면서 토스 만보기 채우기를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손잡이가 좀 많죠? 재테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노하우나 동기부여가 궁금합니다. 재테크를 한다는 건 삶을 꾸준히 가꾸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죠. 누구에게나 어렵고 고민이 있는 시기가 오지만 그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다음 스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과 자극이 되더라고요. 카페에 처음 들어와서 낯설었을 때 루비온 활동에 참여했었어요.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 모임인데 봉사를 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좋은 분들을 참 많이 알게 되어서 카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었죠. 또 유산을 하고 직장을 쉬는 과정에서 로드맵도 변화가 생기고 슬럼프가 올만도 했는데 제린이 유치원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준 은하 언니, 세상 든든한 수진 언니, 여러 가지 고민과 행복을 함께 나눠준 선생님들 덕분에 멈출 수 있었던 시간들이 후루룩 지나가 버렸어요. 재테크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이런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나 자신을 조금 더 오픈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제가 재테크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비법이라면 비법인 것 같네요. 저도 누군가의 삶의 한순간에 그런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린 수루님은 로드맵을 자주 그리시나요? 정기적으로 월말정산을 할 때 그리고요. 결혼이나 임신 같은 인생의 변화가 있을 때, 휴직이나 투자같이 큰 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려봅니다. 그리고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수익률을 한껏 높여서 행복 회로를 돌리기도 합니다. 요즘 수루님의 최고의 쓸쓸한스 고민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생기면서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쓸쓸한수라기보단 유모차 뭐 사요? 카시트 어떤 거 사요? 중고 사요? 새 거 사요?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다 보니까 2배로 챙길 게 많아서 좀 두려움이 몰려오긴 하지만 휴가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모두로 잘 극복해 볼게요.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는 태린 수루님에게 지금의 태린 수루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태리나, 카드 할부는 안 된다. 무료 피부 관리라고 막 따라가서 몇백씩 긁고 하면 안 돼. 그런다고 황금 피부 장착할 수 있는 거 아니란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세수나 잘하렴. 가진 게 없으면 자산 정리부터 해봐.
없는데 쓰는 것부터 시작하면 인생 피곤해진단다. 조급해지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잘 보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목표하는 그 지점에 분명 갈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않게 꾸준히 묵묵하게 나아가봐 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재린 유치원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